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Understanding Main Score Scalability of File Systems라는 논문이고 유니닉스 ATC 16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모티베이션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어플리케이션들이 I 오퍼레이션들을 많이 병렬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CPU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싱글 CPU 플러그에 대한 프리퀀시가 3에서 3.8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반해 이러한 제약들을 뛰어넘고자 하나의 CPU에서 여러 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멀티코어 환경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트렌드에서 디바이스의 이제 진화 방향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되어서 오늘날의 SSD 같은 경우는 거의 1밀리언에 가까운 이제 성능을 내고 있고, NVM의 이제 3D 크로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00배에 가까운 성능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의 성능을 풀리 유틸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I 오퍼레이션들을 잘 병렬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는데, 그럼 그 중간에 있는 파일 시스템들이 이러한 멀티코어 환경에서 좋은 확장성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주로 쓰이는 파일 시스템들이 이 확장성에 있어서 바틀렉 포인트가 되어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심 메일 서버를 돌리는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 80개의 코어를 가진 머신에서 4가지의 잘 알려져 있는 그 파일 시스템인 ButterFS, ext4, FTFS, XFS를 가지고 실험을 돌려보았는데, ext4 같은 경우는 40개국까지 잘 스케일하다가 이제 리눅스 커널에 의한 바틀렉에 의해서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XFS 같은 경우는 10코어까지 잘 스케일을 하다가 이제 성능이 세츄레이트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능이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컬랩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잘 스케일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파일 시스템들이 어떤 영향 때문에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할 텐데요. 이러한 양상들이 그 백엔드 디바이스가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램 디스크와 SSD, 하드 디스크 이 세 가지의 그 디스크 미디엄을 가지고 실험을 돌려봤는데, XFS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파일 시스템들이 거의 디바이스의 그 유형에 따라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 버틀렉을 어떤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지에 대한 그 구분이 중요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어떤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스케일러블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오퍼레이션들이 왜 스케일러블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이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요인들이 파일 시스템 구현에 대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파일 시스템 내부 디자인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이는 이 확장성 바틀렉이 그, 그 어느 시점에는 그 적은 요인에 의해서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틀렉이 되는 포인트가 해소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어떤 포인트들이 바틀렉인지 이제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파일 시스템들을 그 실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줘야 이러한 바틀렉들이 잘 보이는지에 대한 그 실험 설정이 그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x마크라는 그 매니코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체크하는 벤치마크를 시연을 했고요. 19개의 마이크로 벤치마크와 3개의 어플리케이션 벤치마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5개에 해당하는 그 TempFS, X4, XFS, ButterFS, FTFS 이 5개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돌렸고, 스토리지 미디엄 램 디스크와 그 다음에 SSD, 하드 디스크, 그리고 코어 수는 1개부터 80개까지 돌려가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실험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블록 위드를 실험한다고 하면은 쉐어링 레벨을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3가지 쉐어링 레벨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로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다른 파일의 다른 블록을 사용하는 게 되겠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같은 파일을 사용을 하지만 이 다른 그 파일 내부의 다른 블록을 대상으로 오퍼레이션을 동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 하이 쉐어링 레벨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프로세스가 같은 파일의 같은 블록을 바라보고 동작을 하는 것을 하이 쉐어링 레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쉐어링 레벨과 오퍼레이션 타입에 따라서 총 19가지의
그 마이크로 벤치마크로 구성을 하였고요. 각각의 벤치마크를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같이 그 익숙한 형태의 오퍼레이션들을 가지고 실험을 돌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험 환경은 위에 있는 표와 같고요. 그 10코어짜리 8개의 CPU, 그 8소켓 CPU를 사용을 해서 총 80개 코어가 장착된 서버를 사용을 했고, DRAM 512기가, 하드, SSD는 1TB, 하드는 160MB/s의 성능을 내는 하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은 페이지 캐시를 모두 사용하는 버퍼드 아이오 모드로 실험을 돌렸고, 파일 시스템 마운트 할 때는 그 액세스 타임 업데이트에 대한 그 오버헤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No A 타임 옵션을 키고 사용을 했습니다. 램 디스크 같은 경우는 템포FS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블록 리드가 로우 쉐어링 레벨에서 작동을 했을 때 아래에 있는 이 파일 시스템들이 램 디스크 위에서 작동을 하는 걸 가정하고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잘 스케일을 리니어하게 스케일러블 한 경우에는 이렇게 1차원 그래프를 이제 그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마이크로 벤치마크에 대해서 이 그 파일 시스템의 성능을 체크를 해보았고, 어떠한 그 마이크로 벤치마크는 잘 스케일러블한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많은 그 워크로드에서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컬랩스 되는 이런 빨간색 화살표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의 그 테스트 케이스만을 일단 먼저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블록 리드입니다. 쉐널 레벨이 로우일 때는 모든 파일 시스템들이 되게 리니어하게 스케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미디엄이나 하이 레벨로 넘어왔을 때는 미디엄 레벨에서는 다른 파일 시스템 대비 XFS가 퍼포먼스 컬립스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하이 레벨에서는 거의 모든 파일 시스템이 퍼포먼스 그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양상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알기 위해서 페이지 캐시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페이지 캐시 같은 경우는 커널 안에서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데이터 리드를 하려고 할 때 처음에 파일 블록을 리드를 시도를 하고 커널 안에서 페이지 캐시를 통해서 그 블록이 있는지 체크를 할 텐데, 캐시 미스가 나게 되면 디스크에서 이 페이지를 가져와서 다시 프로세서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페이지 캐시에서 CC 나면 디스크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바로 페이지 캐시에서 그 데이터를 리턴해 주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페이지 캐시가 메모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이제 그냥 쓰지 않을 데이터들을 이제 이빅트를 해야 하는데, 그 이빅션 과정은 프로세스가 그 페이지를 쓰고 있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커널에서는 레퍼런스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이 지금 현재 이빅트하려는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많은 프로세스가 하나의 페이지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게 되면은 이 페이지 레퍼런스 카운트에 컨텐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카운트 컨텐션이 발생을 하면 스케일러빌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른쪽 표에서 잘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는 스케일러블하게 성능이 잘 늘어나다가 되게 이른 시점에서 성능이 매우 빠르게 드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포인트에서 CPI를 확인을 하면 성능이 가장 잘 나올 때는 20 CPI 정도가 나오지만 성능이 매우 떨어졌을 때는 100 CPI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페이지 레퍼런스 카운트에서 하이 컨텐션은 매우 큰 메모리 스토어를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 카운트를 사용하는 커널 컴포넌트가 되게 많은데, 이제 논문에서 이제 확인을 해본 바는 디렉토리 엔트리 캐시나 XFS 아이노드 같은 경우에도 이 레퍼런스 카운트로 인한 컨텐션 때문에 유발되는 메모리 스토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로컬 그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 로컬리티가 굉장히 보장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러한 로컬리티, 즉 페이지 캐시 입장에서는 캐시 hit이 나는 경우에도 도미넌트하게 나는 경우에도 캐시 hit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확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블록 오버라이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우 쉐어링 레벨에서의 성능을 보면은 EXE4와 FTFS 그리고 버터FS 모두가 확정성이 좋은 그 리니어한 확정성을 보이지 못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중 하나의 버터FS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텐데, 버터FS는 카피 온 라이트 방식으로 새로운 블록이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업데이트에 해당 업데이트를 인플레이스하게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 그 카피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왼쪽과 같이 타임 t에 어느 그 데이터 트리를 가지고 있는 이 파일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일에 한 블록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먼저 업데이트된 블록을 아예 새로 써주게 되고 이 블록의 위치를 가리킬 패런트도 이제 포인터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모두 복사해서 새로운 그 블록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오버라이트를 했지만 .f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예시에서는 두 번의 블록 올로케이션을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은 그 디스크 그 오버라이트 함에 있어서 디스크 블록 올로케이션에 의한 버틀렉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렇게 버터FS에서 컨시스턴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들이 파일 시스템 스케일러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는 다른 파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이게 됩니다. 그래서 ext4에서 사용하는 저널링 그리고 FTFS에서의 체크 포인팅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오버라이트 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확장성 바틀렉을 이제 보이게 되는 그래프를 페이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버라이팅이 이제 그 파일 어펜드 하는 오퍼레이션만큼 코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그 스트럭처드나 카피 온 라이트처럼 새로운 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되는 이런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트가 굉장히 그 익스펜시브한 오퍼레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시스턴시를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들 또한 스케일러블하게 그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고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같은 오버라이트의 쉐어링 레벨을 미디엄으로 바꿨을 때입니다. 같은 파일이지만 다른 블록에 그 라이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파일 시스템들이 성능이 그래주얼하게 그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리눅스 커널 안에 구현된 로컬 파일 시스템들이 그 라이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파일 단위로 하나의 뮤텍스를 잡기 때문이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분산 환경에서 사용되는 패러렐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파일의 어느 부분이 지금 현재 사용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레인지 기반의 락킹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본들이 현재 이런 락킹 그 기법들이 현재 커널 안에 있는 로컬 파일 시스템들은 구현이 되어 있지 잘 않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뮤텍스로 파일을 잠가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 DBMS 같이 그 하나의 큰 파일에 오퍼레이션을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저런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돌았을 때 컨커런트하게 작동할 수 있지만 그 저런 그 뮤텍스를 사용하는 구조 때문에 컨커런트하게 업데이트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는 PFS처럼 레인지 베이스 락킹 같이 최대한 오퍼레이션들이 병렬화돼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이 새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그 메타데이터 오퍼레이션 등 다른 오퍼레이션들에서 더 많은 그 실험을 수행을 했고 많은 인사이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논문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확장성 영향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unexpected하고 직관적이 않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확인할 수 있는 벤치마크 또한 필요하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 파일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파일 시스템들의 컨텐션을 없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시도를 해본 것은 이 램디스크 위에 파티션을 60개로 나눠가지고 각각 파티션에다가 파일 시스템 인스턴스를 띄워서 그 파일 시스템들 컨텐션이 최대한 사라진 환경과 그렇지 않은 환경을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락스DB를 올려서 DB벤치를 수행을 하였고 이제 왼쪽에 나온 성능 대비 60개의 파티션을 사용한 램디스크의 경우에 성능이 2.1배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컨텐션을 줄이는 것이 확실히 파일 시스템 성능이나 확장성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를 하드디스크로 바꿔보면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싱글 파티션보다 60개의 파티션을 가진 환경에서 더 성능이 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래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성능을 이제 잘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퀀셜하게 작동을 해줘야 한다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60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작동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시퀀셜하게 보장하는 기능들이 다 이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그 파일 시스템 디자인들이 컨텐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즉 확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예 디바이스의 특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매니코 환경에서 파일 시스템 스케일러빌리티를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FX 마크라는 벤치마크를 제안을 했고요. 어, 이 벤치마크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파일 시스템에서 컨시스턴시를 개런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 스케일러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파일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디자인의 방향성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이 벤치마크는 GitHub에 제공이 되어 있어서 오픈소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